매크로 유럽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관련 검색어 지난주에 안 올랐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앉으시죠. 예. 대통령에게는 국정원이 있죠. 저한테는 흑정원이 있습니다. 초대 흑정원장, 흑채 사용자, 배정원 PD. 그리고 세 분은 기자들입니다. 박동희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순 기자 겸 교수님. 그리고 김준경 기자. 오늘 사건이 뭔데 이렇게 기자들이 떼거리로 나왔느냐. 자, 오늘 다룰 사건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사건은 네이버 기사 재배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이름부터 다소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왜 중요한지 이유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휴대폰을 통해서 뉴스를 봅니다. 해당 언론사의 사이트에 들어가는 대신 네이버, 다음 같은 이 대형 포털 사이트의 첫 화면에 떠 있는 뉴스를 사람들은 이제 우선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만약 이 대형 포털 사이트가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 혹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 기사들을 재배치하게 된다면 사용자들이 이 뉴스라는 공공재를 접근하게 되는 그 통로를 포털 사이트가 임의로 조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봐야 할 뉴스를 못 보게 되는 일이 생겨날 텐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런 것이 일종의 우려였는데 최근 이런 게 현실로 드러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재배치는 행위예요, 행위. 근데 그 행위가 목적한 바가 뭐냐? 봐야 할 기사를 가려서 여론 형성에 포털이 개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여론이 왜곡돼 버렸죠. 재배치를 통한 여론 개입, 더 적극적으로는 여론 조작 사건이다. 자, 그럼 이 사건한 간단한 개요를 저희 흑정원장이 간략하게 그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자, 2016년 10월 3일 날 오전 11시 21분에 이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이 네이버 스포츠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금이사님 오랜만에 휴일에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었죠. 제가 K리그의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도 뭔가 부탁이 있었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번 한 번만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 문자를 보내게 된 그 해당 기사가 무엇이냐? 한 2시간여 전에 나온 오마이뉴스의 기사였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 누군가를 처벌할 자격이 있나? 이 맥락은 전북 현대가 심판을 매수했던 사건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다라는 걸 비판하는 기사였죠. 근데 이 기사가 보기 좋은 위치에 배치가 돼 있었겠죠. 그랬더니 프로축구연맹 이 홍보 팀장이 네이버 스포츠 담당자한테 문자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재배치가 요청된 후 기사는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으로 이동이 되게 됐다라는 게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거는 최초입니다. 네이버가 그렇게 재배치를 했다는 걸 인정하죠. 사실 이 일이 일어난 거는 2016년인데 오랫동안 이제 묻혀 있다가 2017년 10월 20일에 이 정황을 포착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대표가 사과하게 됐는데 무려 1년 만에 드러난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한성숙 대표도 공개 사과를 했는데 정인도 공개 사과 지금 하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시는 겁니까?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박동희 기자. 네네. 단독 취재 보냈는데 본인이 네이버와 오랜 관계 계약을 맺고 글을 쓰고 했었죠? 네네. 얼마나 오랫동안 네이버 관계를 맺었습니까? 제가 2008년부터 네이버 전문가 계약을 맺어서 네이버의 기사나 칼럼을 제공해 왔는데요. 야구 전문 기자였죠? 그렇죠. 네, 그러다 야구 보니까? 전문 기자여서 근 10년 전에 네이버로부터 녹을 먹어왔습니다. 네이버로부터 녹을 먹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의 편집 시스템이 어떤지 담당자들과도 오랜 교류가 있었고 네네.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정 정도 알겠네요. 그렇죠. 네이버의 거의 모든 에디터들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나 그 상부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단독으로 취재하고 단독으로 특종을 냈으나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당시 기사가 처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뒤로 밀려서 사라질 때까지 시간수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온마이 뉴스가 네이버에 게재된 지 1시간 30분 후입니다. 1시간 30분 동안에 많은 댓글이 프로축구 연맹의 징계를 비난하는 내용의 이 메시지가 계속 축구 달렸었거든요. 연맹 입장에서는 곤란했고, 그렇죠. 그래서 1시간 네네. 만 있다가 연락을 했고 문자로. 그렇죠. 연락을 한 다음에 12시 44분을 기준으로 해서 댓글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데 다시 이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이 2시 2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문자 메시지는 금이사님 고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사 재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메인에서 빠지고 그다음에 찾을 수 없는 구석으로 그렇죠. 가면서 댓글이 더 이상 안 달리니까 성공하고 이제 감사하다고 보낸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이버 측에 답이 없어요. 네이버에 단문자가 왜 없는 거죠? 본인이 겪은 경험으로는 왜 단문자가 없는 겁니까?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뭐냐면 답장을 하게 되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된다 안 된다조차 말을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금이사는 답변해 주지 않으나 저게 기사 재배치가 반영이 된 거 확인하고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이 전화를 해서 통화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거든요.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네. 아, 이것도 확인하셨군요. 네. 저거 왜 저렇게 했냐라고 하면 기사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간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내린 게 아니라 네. 시간이 지나서 내렸을 뿐이다. 우리는 조치한 적이 없다. 기사는 새로운 기사가 왔기 때문에 밀린 거다 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전부터 이런 의혹은 많이 있었죠. 의혹은 있었는데 항상 네이버에서는 사실무근을 주장했었고 아예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재기사 그랬죠. 본인의 기사? 네네. 왜 삭제됐어요? 그 글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기사를 썼던 거는 그 특정 구단의 선수의 인터뷰였어요. 구단으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최초로 인터뷰를 했던 건데 그 인터뷰가 스포츠가 봤을 때는 못마땅히 했겠죠. 뭐 실제 전화 통화 내용도 그랬어요. 그 통화 녹취 같은 거 있었습니까? 있죠. 네. 자, 그럼 들어봅시다. 이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스포츠에서 아니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뭐를 좀 잘못했나요? 내 취재 과정을 모르죠. 취재는 어떻게 알아요? 그건 박 기자가 한 거잖아요. 아니 이거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의견 드렸고요. 편집권은 스포츠팀에 있는 거니까. 편집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게 편집 안 된다고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기사를 지금. 이 기사가 나감으로 인해서 네이버 스포츠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대중은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네이버의 이해가 개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기업으로서 네이버가 이 기사가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삭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건 네이버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이버 같은 포털이 뉴스를 큐레이션 한다 그러거든요. 편집을 하는 행위는 초기 페이지에 뉴스를 어떤 것을 가중치를 두고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뉴스 이용자가 특정 뉴스를 소비하게 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기사를 다른 공간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은 특정 뉴스를 이용자가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얻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가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 굉장히 이 문제는 좀 심각한 저널리즘의 왜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널리즘의 왜곡이라고 표현하셨고 저널리즘 관점에서는 저는 뭐 여론 형성의 관점에서는 여론 조작이라고 봅니다. 형성되기 시작한 댓글이 막 달리고 어떤 형성되기 시작한 여론을 딱 끊어버린 거거든요. 국정원 댓글 조작을 문제 삼는 것은 댓글을 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 때문에 문제 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본질은 여론에 개입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한번 하고 나면 더군다나 네이버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인정하게 만들었잖아요. 본인한테 미친 불이익도 있겠어요? 그럼요. 많은 소나기가 그렇죠. 떠내려가는 중입니까 지금도? 지금 겨우겨우 지금 하나 남은 거죠. 블랙하우스 하나 잡은 거예요 지금? 떠내려간다가? 제가 네이버에 10년여 동안 기사를 써왔잖아요. 그 기사를 네이버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네,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10년 동안 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거. 독자들의 피드백도 다 그렇죠. 다 날라가군요. 아마 제휴 중단을 하게 되면 네.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날리는 경우가 날리는 있어서 경우가. 네네. 일괄적으로 네. 다 삭제를 한 그리고 거예요. 저희 엠스플뉴스 같은 경우도 네. 대중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거나 접지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줄어들었죠. 노출도 안 해준다 한마디로. 어렵게 말하지 마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야. 쳐다봐야 잘 안 보인다. 기자님 이런 얘기 다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하지 않으면 네이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네이버하고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어요. 이제 이거를 보복이라고 혼자 주장해봐야 입증하기도 어렵잖아요. 전 주장하지 않습니다. 감내할 뿐입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네. 사실 직접 그 네이버를 출입하면서 취재하시는 네네. 이름이 참 좋습니다. 금 기자. 네이버의 당시 해명은 네. 이건 스포츠에 국한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20일에 보도가 나왔는데 당일 오후에 바로 해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나절 만에 특정인을 조사해서 결과를 낸다는 거는 불가능한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본인들 알고 있다가 기사가 안 나오면 안 밝혔겠죠. 근데 나오게 됐으니 밝히게 된 다음 전략을 좀 고민해보면 사과문이긴 한데 자세히 보면 사과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이건 스포츠에만 국한된 일입니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금이사가 하는 역할이 KBO나 스포츠협회로부터 중계권을 사와야 돼요. 네이버 콘텐츠를. 그러면서 동시에 뉴스 제휴를 하니까 언론사로 치면 영업하는 분이 기사도 같이 담당하다 보니 벌어지던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뉴스라고 하는 정치사회 분야를 담은 일반 뉴스 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 네. 혹은 요 스포츠면의 특징 이렇게 국한시켜서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명한 게 키포인트예요. 사과가 키포인트가 아니라. 그럼 그게 사실인가? 여기서 이제 장충기 네. 삼성 미전실 네. 차장, 실제로는 사장입니다. 사장의 문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잠깐 문자를 보여드리면 이제 그렇게 네이버에는 스포츠에만 국한된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미 2015년 5월 15일 날 스포츠 이외의 영역에서도 그런 일이 진행된 걸로 추정되는 문자가 공개가 된 거죠. 삼성 미래전략식 전무로부터 문자가 온 겁니다. 사장님, 여기서 사장님은 장충기 사장인데 장충기 사장님 조금 전까지 댓글 안정적으로 대응했고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대상 기사를 모두 내려갔습니다. 포털 측에도 부탁해 두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내죠. 당시가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갑자기 삼성생명공익재단이랑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에 선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게 이 재단을 이용해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하려는 포석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던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 있는 비판적 댓글이 막 네. 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성공을 보고하는 거란 말이죠, 형식이. 그렇죠. 예, 전무가 사장에게 그런 민감한 기사가 있었는데 잘 조치해서 다 내려갔다.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인데 네이버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한 적이 없죠. 네, 요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직후에 반론을 하면서 우리는 해당 기사를 안 올린 적이 없다. 실제 해당 기사는 네이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 기사가 라고 썼습니다. 아예 안 올라간 건 아니다. 네. 전후, 시간관계 전후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어떻게 요게 중요한 게 네이버의 해명이 틀린 해명은 아닌데 네. 이 해명에도 문제가 있는 게 기사가 올라간 건 올라갔는데 어느 기사가 언제까지 올라갔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네. 네이버는 기사 배열 이력을 클릭을 해보면 네. 어느 기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제일 처음에 떴던 기사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재단 이사장 선임 후계자 지위 강화. 2대1 기사였거든요. 네. 이 제목의 기사는 오전 10시 32분부터 12시 19분까지 1시간 46분 동안 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뜬 기사가 삼성공익재단에도 이재용식 변화의 바람 분화. 라는 연합뉴스 기사가 똑같은 올라갑니다. 내용인데 그것을 변화의 바람으로 또 하나는 승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혀 다르게 해석한 반대되는 건데. 예. 기사를 올렸기 때문에 네이버가 아니 우리가 관련 기사를 올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절반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게 이게 끝이 아니라 시간은요? 오후 4시 11분부터는 또 다른 기사가 올라가는데 재단을 이용한 우회상속은 없다라는 삼성의 입장이 이 쿼트로 달려있는 기사가 오후 4시 11분부터
2시간 33분 동안 노출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쓴 게 아니냐, 우회 쓴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 기사를 1시간 40분. 그렇죠. 나머지 기사는 4-5시간 동안 떠 있었던 거고 예. 아직까지 요거는 뭐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예. 네,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뭐 이런 식의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좋은 포인트를 집어주셨는데 네이버한테 연락한다고 해서 바로 기사를 내리진 않아요. 최소 30분이나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리죠. 왜냐? 너무 빨리 내리면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서 열심히 하는 에디터들도 눈치를 채게 되잖아요. 따라서 늘 시간 텀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혹은 더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교체된 거라고 해버리면 우리 내막을 모르는 저 문자를 못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특정 스포츠의 단위 협회에서도 청탁이 쭉 있어 왔다고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케이스도 나왔고 확인된 케이스도 나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경제 권력이 삼성이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미전실이에요. 일개 사기업 네이버가 협회 관계자 얘기는 들어줬는데 이렇게 막강한 미전실의 이야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믿으라고 이제 네이버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저희에게. 한겨레에서 장충기 게이트를 보도를 했을 때였어요. 이게 아침 신문에 나오잖아요. 네이버와 다음에서 바로 반박문이 나왔어요. 제가 반박문을 일찍 받아서 제일 먼저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제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걸리는 게 1년에 5건이 채 안 되는데 근데 제 기사를 한겨레 의혹 기사 네이버 메인 기사 바로 밑에 걸더라고요. 한겨레에서 의혹 보도가 나왔으니 이거는 메인에 걸어야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은 또 자기들이 하고 싶으니 제 기사를 이용을 한 것 같은 맥락으로 편집을 한다는 거죠. 네이버는 금 기자를 이용하여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죠. 자기 이의가 그렇죠. 그 공간은 네이버의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하루에 2만 개씩 쏟아지는 뉴스 중에 자기들이 불평부당하게 뉴스 가치를 선정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변명을 올린 거죠. 그렇죠. 이미 자기 이의가 반영된 거지. 국내 사이트만 보자면 뭐 국내 사이트는 어쨌든 뉴스를 갖고 영업을 하는 포털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음 사이트나 아니면 네이트 뭐 이런 포털이랑은 네이버가 다른 건가라는 실제로는 완전히 같은 구조고 같은 취약성이 있고 오히려 네이버가 훨씬 더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투명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영향력의 차이인데 한국 언론 지형에서 뉴스 트래픽을 놓고 보면 네이버가 8 다음이 2 그리고 네이트는 안 잡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네, 이 차이에서 기인하는 거지 시스템이 포털마다 다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결국 이제 네이버가 지대한 영향력을 가졌는데 여론 형성에 네이버가 가진 폐쇄적인 편집권으로 이 노출을 다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청탁이 혹은 압력이 들어온다면 과연 네이버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기사를 넣고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기사의 노출 시기도 네이버가 때로는 결정하거나 의도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자, 흑조 원장 어떤 사례입니까? 우선 입수한 녹취 파일을 먼저 한번 듣고 얘기를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그 김 씨랑 씨랑 연애 쪽 기사를 거는 시기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간대도 알려주고, 뭐 이때 기사를 올리면 제일 오래 노출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려줬을 거라는 거죠. 솔직히 이슈에 따라서 그 노출 시기를 조절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언제쯤 터뜨리자. 그러니까 골자를 요약하자면 특정 연예 매체의 담당자와 이 네이버 담당자 간의 어떤 시기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있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시기 혹은 다른 특정 이슈와 맞물릴 수 있는 시기를 사전에 협의했다. 굉장히 유명한 연애 전문지인데 뭐 모두가 다 알듯이 대단한 특종들을 많이 했죠. 연예인 관련. 도대체 저걸 어떻게 저런 특종을 터뜨릴까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특종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사를 방문자가 많을 때 기왕 노출하면 좋지 않느냐 선의에서.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슈 얘기를 했으니까 이 이슈를 좀 덮거나 물타기 하거나 방향을 틀거나 관심을 그럴 때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인데 요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론을 고의적으로 설정하는 거라고 봐요. 이것도 역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매우 거라고 적극적으로 봐야죠. 개입하는 거죠. 사실이면 다음에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기사는 똑같은 시간에 내는데 네이버 기준에 맞춰서 송고를 했다는 의미가 되니 그러니까 기사를 낼 때는 똑같이 내는데 그 결정은 네이버가 해서 네. 다음은 받기만 하는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때로 어슬러가죠. 그 서태지 이지아 씨가 갑자기 결혼 이혼과 관련된 뉴스가 터지면서 근데 그 시점에 하필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BBK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BBK 관련 뉴스들이 몇 가지가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몽창 덮였죠. 그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던 유형의 의혹입니다. 특정 연예 기사가 당시에 주요한 사회 이슈를 덮는 거 아니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의심이 항상 이 연예 매체에서 이런 단독이 나올 때마다 중요한 시기였으니 예, 기자의 본능이기도 하고 예. 사실 우연일 수도 있지 않나요? 무슨 우연이요? 예를 들어 2015년 3월 23일 날 예. 광물자원공사가 용자를 자원외교 기업들에게 빌려줬다. 예. 근데 이날 탤런트 이민호 씨와 수지의 열애설이 터지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의도적으로 덮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연히 이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을 오비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입증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패턴에 대해서 인지하고 항의를 많이 했어요. 실제 많았죠. 의혹도 제기하고. 그런데 그동안 이런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포털 측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력을 제공하고 있고 원만하게 서비스하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유야무야 흘러가 버리는 그렇죠. 외부에서는 검증할 수가 없고 네. 자기들이 쓴 기사는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질문은 이거 같아요. 이게 네이버는 사기업에 불과한데 우리가 사기업의 편집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네이버는 언론인가. 본인들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아니라고도 주장하죠.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론이 아닌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론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뉴스 이용자의 절대 다수가 네이버에서 아침을 정보를 읽고 잠들 때까지 이게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는 거죠. 한국의 뉴스 이용자에게 그 마약 같은 존재죠. 어떻게 보면 규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언론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이버는 그것도 언론사보다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데 좀 집중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막강하죠. 실제로 그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순위에서는 3위, 뭐 신뢰도에서도 4위, 열동률에서도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만큼 막강한 영향력에 맞는 책임감을 지금 지고 있나라는 게 의문이고 이번에도 연달아 논란이 부딪혀지니까 이제 기사를 알고리즘에 맡기겠다, 로봇이 편집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겠다. 그렇죠. 했는데 빠져나가려고. 알고리즘은 사람이 개입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렇죠. 거기에 기자가 있느냐 없느냐, 직접 기사를 쓰냐 안 쓰냐, 이거 기준으로 언론이냐 아니냐고 하는 건 굉장히 구시대 패러다임이고 네이버는 직접 기사를 쓰진 않아요. 하지만 기사를 이미 쓴 여러 매체 중에서 기사를 골라내요. 그리고 나서 뭘 메인으로 뽑을지, 뭘 밀어버릴지, 뭘 삭제할지 결정해서 여론 행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언론이 하는 것과. 그거를 모든 언론을 상대로 하는 슈퍼미디어예요. 실제로는. 이미 강력하게 데스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론 형성 기능은 막강한데 사기업의 선의와 사기업의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이 의혹 제기가 네이버에서 만약에 찾을 수 없다면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또? 그렇죠. 이번 주 목요일 날 네이버 검색어에 블랙하우스 안 올라온다. 지금 좀 치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관련 검색어 안 올라온다. 뜰 거라고 보십니까? 반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눈치를 보죠. 네이버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블랙하우스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정 원장이 계속 취재할 거거든요. 네. 네이버를 잘 안 써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